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가 22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 목소리로 협력을 얘기했지만 고용 대책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 한편 정부가 내년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관련 내용들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대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 22년 만에 모였습니다. 위기 극복에 대한 한 목소리 내긴 했지만 입장 차를 보였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참 무섭기는 참 무섭다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1년 3개월 전에 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함으로써 사실상 그동안에 노사정위원회는 반쪽짜리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 기구로 법적 장치로 해서 경사노위라는 것도 엄연히 존재하지만 여기는 민주노총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합의의 효력 또 그 파급력이 상당히 약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노사 환경,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민주노총이 먼저 노사정이 만나자 하고 제안을 해왔어요. 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경사노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한국노총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노총에서는 내부적인 법적 절차, 회복을 다시 돌아가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좀 양보한 모양새죠. 예.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양보를 했고 민주노총을 끌어들여서 민노총, 한노총, 그리고 정부, 거기다가 경총, 또 대한상의 이렇게 해서 노사정이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노사정이 다시 만났습니다. 노사정 협의가 깨진 것이,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빠져나간 것이 99년 2월 달이니까 정확하게 21년 네. 21년 3개월 만에 노사정 회의가 완전 복원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역사적인 모임을 총리 공간에서 가졌어요. 그러나 어저께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양쪽의 주장이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은 멀다. 그러나 만났다는 것만으로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중에 이제 실무 협의를 열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음 달 안에 합의에 이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노사정위원회가 IMF 때 결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경사노위라는 상설협의체도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됐나요? 예, 1997년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외환이 부족해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이른바 이제 IMF 위기 사태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당시에 IMF가 1997년에 한국에 돈을 대주면서 그 대가로 한국에서의 이 구조조정을 하라. 특히 쓸데없이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경영 능력이 약한 기업의 대대적인 해고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예.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당시의 합의가 바로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가 1998년 경사노위의 합의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도입이 되고 그것이 노동법에 반영까지 됐어요. 정리해고란 말이 좀 말이 너무 강하다 이래서 정부 일각에서는 그것을 고용조정으로 바꾸자 해서 법적으로는 고용조정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요. 네. 한국 역사, 5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이 어려울 때 회사가 사람을, 근로자를 자를 수 있게 하는 그 법이 바로 저 1999년 2월 달에 노사정 합의체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산하단체, 하부단체에서 어떻게 민노총이 정리해고를 동의해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분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노사정 합의는 파탄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노사정 합의, 경사노위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것이 법적 장치까지 갖추면서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만은 여전히 민주노총은 안 들어오고 왔었는데 네. 이번에 법적 그런 제약 없이 총리가 중재하는 모습을 갖춰서 모든 노사가 이제 만났는데 이제 실무회담에 들어가거든요. 실무회담에 들어가면 그 실무회담의 결과가 다시 고위층에 올라오면 한두 달 내로 대타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한국 경제의 오랜 문제가 갈증을 해소하듯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만은 이 타협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말씀처럼 이제 만남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네. 자리긴 했는데 지금 해고 금지 그리고 기업 지원 양측의 입장에서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다만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어떤 지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노사정위원회를 21년 3개월 만에 다시 하자고 제안을 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김명한 위원장의 기자회견이나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민주노총은 3가지를 요구한다라고 공식화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고를 금지해라. 코로나를 명분으로 해서 기업체가 사람을 자르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해달라. 그게 사회 안전망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라. 그리고 세 번째 숭고한 일자리를 계속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이 3가지가 지금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 현재 이 경총 손경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조도 좀 일단 동참을 하고 자구 노력을 좀 해달라. 좀 스스로 살을 깎는 협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임금을 대폭 깎는다든지 사람을 자르지 않는 대신에 임금을 자른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경총과 대한상의에서 주장을 했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많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자금 지원, 조세 이런 지원을 달라. 그러나 정부 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도와주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노조와 경영계측의 대타협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예. 다음 주제로 이제 좀 넘어갈게요.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네. 공인인증서를 폐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이제 못 쓰게 되는 건지요? 지금 쓰는 공인인증서도 여전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네. 공인이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 네. 모든 인증서가 다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판국에 금융결제원급만 공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른바 인증서에 백과쟁명, 백화제방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 공인인증서란 이름은 폐지되지만 현재 쓰고 있는 그 인증서는 그대로 써도 되는 것이죠. 이름만 네. 이제 폐지가 되고 사실 이 공인인증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해요. 네. 이것은 단순히 공인인증서 사용의 불편 이런 것을 만을 해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산업이 세계로 알리바바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공인인증서 제약 없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한국의 온라인 사이트로 들어와서 물건을 사게 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송이 코트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천송이가 올림픽에 메달을 땄을 때 중국에서 그 선수의 코트를 사고 싶은데 한국의 공인인증서에 맡겨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나쁜 구패다. 이래서 이번에 여야 합의로 없어지는 거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이제 앞으로는 다소 초기에는 좀 혼란이 있겠지만은 각종 민간 기업들이 특히 IT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혁신적이고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방어는 잘하고 안전은 잘 지키는 이런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주택 전월세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방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배경 그리고 또 양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도 계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군청, 시청에 이를 신고하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겠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월세 신고 자체만으로서는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도 확정일자를 받는다든지 또 주민등록을 할 때도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계약서를 갖다 내고 있고 또 국세청에도 올해부터 지금 월세 이런 것을 신고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저게 가져올 파장은 네. 신고 이후의 조처입니다. 신고를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임대료를 몇 년간 못 올리게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또 내가 계약을 더 하고 싶다고 그러면 요즘 상가의 경우는 10년간 그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게 신고가 되고 나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월세 시장이 통제가 될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전세를 내놓는 것 자체를 꺼려서 전세 시장 자체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예. 한꺼번에 전세금을 왕창 올려서 앞으로 있을 이런 정부의 규제에 대응을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전세 시장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이제 과연 세입자 보호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네. 이것은 지금 앞으로 지금 연구 용역을 줬으니까 전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뭐 비롯해서 뭐 임대차 보호 3법 이 중에 하나였는데 예. 전월세 신고제가 예. 계속 추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